자, 그럼 이번에는 네.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나스닥 시장의 폭락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이 미국 경제는 과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네.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짧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3달 이상씩 늦습니다. 그래서 최신 상황을 좀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도 이 다우 지수, 대표적인 미국 주가 지수인 다우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한 번도 요 20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 방향으로 꺾인 적이 없어요. 이때 좀 하락장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반등장이 나오면서 20개월 이동평균선 하락으로 꺾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상승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20개월 뿐만 아니라 60개월 이동평까지 완전 지금 깨버린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일봉이나 주봉 좀 짧은 주기에 분석을 할 때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긴 흐름을 보는 월봉은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가 정말로 해결이 잘 되고 백신이 다 나오고 그래서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경비 부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즉 뭐 3월 뭐 요번 달 하반기건 4월 달이건 아무리 늦어도 5월 달은 다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20개월 이동평균 꺾였는데 이걸 다시 위로 올려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 다시 주식시장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경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크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은 명확하게 이제 2018년 초 2019년이 고점이라고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월봉상 지금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 그리고 계속 고점이 올라가죠. 네. 그런데 보조 지표들 즉 지금 뭐 MACD나 RSI로 놓고 보면 요게 고점이 계속 내려가죠. 요걸 이제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의 에너지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이런 다이저번스 즉 이게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보조 지표들이. 근데 보조 지표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숫자는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어떤 이런 상승에 대한 관성으로.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로 어떤 미국 주식시장이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하락폭을 기록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역시 이 미국 시장 지금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네. 좀 많이 싸진 거 아니냐. 네. 이때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네.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럴 지금 수 매수 있죠. 타이밍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매수 타이밍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매수 타이밍도 좀 한참 미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대세가 하락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 시장도? 네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버핏 지수라고 하는 GDP 대비한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역사적인 고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던 어떤 관성과 버블의 힘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건데 코로나 사태가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등의 최대치가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24,500에서 25,500 정도. 요 정도가 코로나 사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도 올 수 있는 최대 반등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지금 매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네. 되게 신중하고 조심해야 네.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역시 바닥 확인을 언제쯤 자,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야, 네. 바닥이야 라고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는 네. 그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제 미국과 관련한 이제 주식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많이 좀 못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의 바닥을 잡기가 쉽진 않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바닥이나 큰 고점은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의 주식시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미국의 아니 한국의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이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떤 주식에 대한 데이터들도 분석을 좀 해서 부동산에 대한 리츠고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나중에는 아마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아마 시장에 대한 진입 시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네.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의? 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 부동산 데이터는 최소한 1개월이나 3개월 데이터, 즉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이라는 걸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사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렌탈 공실률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렌탈 공실률은 이제 분기 데이터인데 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작년 4분기 데이터였어요. 근데 가장 밑에 있죠. 밑에 있다라는 거는 공실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고 그만큼 미국의 렌탈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요게 이제 1999년서부터의 데이터인데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중에서 가장 지금 낮은 거죠. 예, 그만큼 좋았던 거고요. 요 밑에 데이터는 이제 주택 공실률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공실률 데이터도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공실률이 사상 최저고 그만큼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공실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도 이제 부동산이 계속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팔려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과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7년 가을서부터 이 데이터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미국에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매물이 1월달, 요거는 이제 1월달 데이터인데요. 매물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전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 그래서 어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판매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보시면, 이게 19년도에 조금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1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주택의 어떤 이제 연간 그 분기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요. 아마 요게 이제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도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올 데이터는 상당히 좀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KB나 한국감정원의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있듯이 미국에도 이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 말부터 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금리가 터지기 한 1년 반 전부터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들이 떨어지면서 어떤 뭔가 미국의 주택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는 어떻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참고로 요 이제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 그래서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근데 요 데이터를 보면 2013년이 또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두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우리가 또 언제 미국 부동산을 내가 또 사는 게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아직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다. 예. 물론 코로나 사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공급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 착공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도 높았고 또 이게 아마 서브프라임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2013 금융위기 때 바닥 찍고 12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뭔가 공급이 늘고 그렇다는 거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조금 지금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많아졌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전혀 지금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국의 주택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그렇게 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금융 데이터를 봐도 사실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다시 좀 한다라면 아마 가장 먼저 또 반등을 치고 나올 국가는 아마 여전히 미국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네. 그 폭락하는 것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네. 심각해서 이게 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코로나라는 이 단일성 이벤트 때문에 네. 이렇게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만 놓고 보면 미국은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만 문제가 있었냐? 주식 시장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된 거 이외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빼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2018년부터 이미 이제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아무리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제 대장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안 좋고 미국의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딱 코로나가 터진 거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좀 여러 가지 좀 거품들이 좀 빠져야 되는 좀 시기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코로나가 빨리 이 진정이 되느냐, 네. 좀 더 끌어지느냐에 네. 따라서 지금 저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그 펀더멘털 자체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 거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괜찮죠. 아, 네. 그러나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안 좋은 거고요. 한국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죠. 서울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과 사이클이 비슷한 경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분당이나 안양이나 뭐 이런 곳,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곳들, 이런 곳들은 조금 서울하고 아마 비슷한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한국보다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국 네.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없는 거고 저기가 문제가 터지면 한국도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된다면 미국 시장은 뭐 문제 없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럼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사람에 비유하면 IMF 때가 터졌을 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다리 힘이 튼튼했죠. 그래서 한 방 맞아도 다시 금방 일어났죠.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중년이었습니다. 맞긴 했지만 일어날 힘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저출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에 다 힘이 풀린, 힘이 없는 이제는 노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생겼고 수출로 지금 대한민국 내수가 있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힌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도 수출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이제 더 이제 아마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하고 그렇게 동조화되는 그런 네.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네.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 동조화가 돼도 예를 들면 미국은 이만큼 좋아지는 한국은 이만큼밖에 못 좋아지는 거죠. 예,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